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독서에 흥미를 좀 느끼고 싶은데 어려운 책을 읽기는 좀 힘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 않은 존잼 소설 5권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을 제 좀 주관적으로 선택해본 기준이 있는데요. 재미에만 좀 기준을 뒀고요. 너무 난해하거나 너무 안 읽히거나 아니면 재밌어서 술술 읽히긴 했는데 감정선이 좀 딥한 그런 책은 또 제외를 했고요. 가끔 너무 재미에만 기준을 두다 보면 책을 읽을 땐 너무 재밌어서 금방 읽히는데 책을 덮고 나면 여운이 하나도 안 남는,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책은 또 제외를 좀 해봤어요. 제가 살짝 좀 밑밥을 깔아보자면 소설보다는 비문학을 원래 조금 좋아했던 편이어서 제가 생각보다 소설 카테고리를 아직 엄청 다양하게 읽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노잼 취향의 책을 좋아하는 제가 그나마 좀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좀 재밌었던, 술술 읽혔던 책 5권 바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에 읽어본 책인데요. 장유진 작가님의 글을 처음 접해본 책이기도 합니다. 짧은 단편들이 모여있는 소설집이라 단편마다 이야기의 흐름이 짧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던 그런 책이었어요. 또 보통 단편 소설이 흐름이 좀 짧기 때문에 자칫하면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한 편 한 편 좀 이야기가 되게 단단한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제가 이 책으로 장유진 작가님의 글을 처음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필력이 진짜 미치셨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IT 계열 직장에서 7년간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직장인의 삶이나 좀 디테일한 일상 같은 게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이야기들이거든요. 통찰력도 되게 있고 감정선 자체가 좀 공감이 가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재밌게 읽은 단편이 탐페레 공항이라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되게 감동적인, 좀 저를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진짜 웃으면서도 보고 울면서도 봤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지 않게 쉽게 읽히고 재밌게 읽어서 첫 번째 책으로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에어컨 소리 시끄러울까봐 에어컨을 안 켜고 찍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켜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라는 책이고요. 이런 장마철, 여름에 읽기 좋은 좀 으스스한 환상 호러 SF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 책이 재밌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저는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바로 구매해서 읽어본 책이었는데 진짜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그런 책이었고요. 진짜 몰입감이랑 글의 흡입력이 너무 좋고 한번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거 환상 호러 SF 단편 소설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괴담 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좀 기괴한 분위기기도 하고 되게 으스스하고 그러면서도 좀 판타지적인 느낌도 있어서 살짝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괴담이라든지 공포물, 뭐 SF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게 잘 읽으실 것 같아요. 또 이런 여름에는 이런 거 또 읽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책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은요. 서머싯mom의 서머싯mom 단편선 1입니다. 달과 6펜스라는 책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서머싯mom의 단편 소설집 1편이고요. 저는 달과 6펜스도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이 작가의 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책도 좀 구매를 해놓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읽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쾌하고 몰입감 좋은 글을 쓰는 작가인 줄 이 책을 읽고 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과 6펜스보다 그건 장편이니까
요게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고전, 특히 이런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들은 좀 왠지 읽기 어려울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쉽게 도전을 못 해본 분이라면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재밌게 읽은 단편이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이라는 단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앙티브의 뚱뚱한 새 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저는 재밌었고요. 제가 그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 에드워드 버나드가 베이트먼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게 되었네. 말 같은 말을 하게 되었어. 대화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는 걸 아나? 하지만 여유가 부족해. 과거의 나는 늘 너무 바빴어. 그간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던 모든 삶이 점차 사소하고 저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네. 애면글면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난 지금 시카고를 생각하면 돌투성이 칙칙한 잿빛 도시와 감옥과 뭐가 다른가? 끊임없는 소동이 떠오르네. 그 모든 활동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지? 거기서 삶의 진수를 끌어낼 수 있을까? 허겁지겁 사무실로 출근해서 밤이 되도록 줄창 일하다가 허겁지겁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극장에나 가는 게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인가? 내 젊음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고? 큰 돈을 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지. 젊음은 아주 잠깐 우리 곁을 머물다 가버린다네, 베이트먼. 그러다 노인이 되면 나는 무얼 기대하며 살아야 하나? 아침에 서둘러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밤이 되도록 줄기차게 일하다가 다시 서둘러 귀가해 밥을 먹고 극장에나 가라고? 큰 돈을 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모르겠네. 각자 천성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큰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난 그보다는 제대로 살고 싶어, 베이트먼. 약간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 에드워드라는 이 인물이 자기만의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 부분은 조금 진지한데 이 단편선의 모든 내용이 약간 이렇게 진지하진 않고 되게 유쾌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그 아까 말한 그 앙티브의 뚱뚱한 새 여자라는 단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 명의 절친한 친구가 그 셋 다 약간 살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먹는 걸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충고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세 여자가 다이어트를 절식을 하기 위해 어딘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약간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단식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기고 너무 공감도 되고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이 써머신 몸이 글을 진짜 찰지게 잘 써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재밌게 읽으실 겁니다. 되게 웃기기도 하고 교훈적인 내용도 있는 단편도 있어서 재밌게 읽어서 추천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 책은 종이책 말고 이북으로 몇 년 전에 읽었던 바로 이 책. 안 보일 것 같은데? 정세랑 작가님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입니다. 제가 정세랑 작가님 책을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이 시선으로부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하와이로 가족 모두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진짜 따뜻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책은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때, 그럴 때 읽어보면 힐링되는 그런 책이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너무 좀 지칠 때 뭔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봐도 막 너무 끔찍한 사건, 사고 뉴스나 막 흉악한 일들이나 가십거리들 이런 거에서 좀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읽어보면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의 배경이 하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이 책을 이미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하와이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들고 가서
좀 와이키키 해변에서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여성과 광기라는 책을 이따만한 벽돌책을 그때 갖고 갔거든요. 지난날의 나 진짜 반성해. 친구가 나 좀 재밌는 소설 딱 한 권만 추천해줘 하면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은 그런 책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읽고 싶다, 그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읽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책은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숨이라는 책입니다. SF를 좋아하신다면 이미 테드 창이라는 작가를 들어보셨을 건데 그 중에서 되게 또 유명하기도 한 숨이라는 책이고요. 영화 컨택트의 원작으로도 알려진 이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잘 쓰기도 하고 문체나 그런 전개 방식 자체가 엄청 유니크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SF나 이런 과학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는데 SF나 과학 그런 공상 소재의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너무 재밌게 읽으실 그런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보다 이 숨이 저는 훨씬 재밌었고요. 이 책도 이제 단편 소설집인데 앞에 어떤 단편은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 후반부의 단편들은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블랙미러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해서 시리즈 다 봤는데 블랙미러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진짜 홀린 듯이 아마 단숨에 다 읽어버릴 그런 책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숨을 더 재밌게 봐서 요거를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읽어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하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존잼 소설 5권은 이렇게 끝이고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진짜 뭔가 이렇게 재밌게 술술 읽히는 책을 그동안 많이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나 고전 소설 말고는 뭔가 소설 쪽 카테고리를 많이 아직 안 접해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이렇게 소설도 많이 파면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추천한 책들도 다 좀 유명한 책들이지만 아직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 또 이제 막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싶은데 어려운 책을 읽기는 조금 힘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근데 또 너무 가볍지는 않은 존잼 소설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